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코리아팩 2024에 참여해 패키징 산업의 다양성과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대표 패키징 산업 전문 유튜브 채널 올패키징TV의 아나운서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올패키징 프렌즈관을 찾아주신 많은 참관객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패키징 산업과 기업, 종사자분들을 응원하면서 5월 2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꾹꾹! 환경부가 지난 4월 30일 택배 포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경우, 제품의 파손,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이형 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한 경우 등 크게 3가지 유형별 예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500억 원 미만 기업도 예외인데 이처럼 다양한 예외 기준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택배 과대 포장이 제대로 방지되고 포장 폐기물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택배 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외식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간편식품 시장 확대와 다양한 제품들의 출시,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성, 편의성 및 건강의식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즉석식품 패키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등 친환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사용 편의성, 보관 편의성,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편식품 패키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채소 전문 연포장재 제조사인 대룡포장산업에서는 페트 용기 리드젤을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페트 재질로 만든 데다가 방담성까지 부여했습니다. 재활용성은 높이고 두께 감소를 통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인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용기 전문 제조기업인 동국프라텍에서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용기 및 음료용 컵을 개발하는 등 간편식품 관련 친환경 패키징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패키징 프렌즈 기업인 자동화 전문기업 제팩이 코리아팩 2024에서 로봇을 이용한 상자 팔레트 적재 자동화 시스템을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작업자 부족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건비 절감과 작업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중소기업 패키징 라인에 적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컨트롤 유니온 장재혁 매니저의 포장 분야 리사이클드 인증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화학적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제품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생산, 유통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인증 제도를 통해 모든 기업, 브랜드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 관련 인증에는 대표적으로 RCS 인증과 GRS 인증이 있는데요. RCS 인증에는 재생원료가 5%에서 95% 미만, 또는 95% 이상 포함되는 2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GRS 인증은 재생원료가 최소 50% 이상 포함돼야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탄소 배출 관련 인증인 ISCC 인증이 있는데 GHG 배출량 계산 및 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키징은 ISCC 플러스와 관련이 있고 바이오 서큘러, 리뉴어블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포장재는 서큘러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래스는 최근 출시된 인증 프로그램으로 플레이크, 칩이나 펠릿을 만드는 압출 공정 관련 리사이클링 프로세스와 성형, 컴파운딩, 포장재를 만드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관련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증은 EN15343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해 플라스틱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소개된 컨트롤 유니온 장재웅 매니저의 포장 분야 리사이클드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SP4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은 소비자에게 건강, 행복, 편의성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패키징 중에 기본 목표이자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패키징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해 패키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 개발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쩐내 가득한 산패된 제품과 패키지입니다. 먼저 제조일자라고 표시한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 12일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데 벌써 산패가 진행돼 먹으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패키징은 용기를 적용했는데요. 용기 안에 방습제가 들어가 있는데 견과류의 산패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패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산소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탈산소제도 개봉 후 바로 취식하지 않으면 산패 방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원물 견과류별 수입일자 및 유통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합한 견과류 소분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산패가 쉽게 발생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패한 견과류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견과류 제품은 소포장, 일회용 포장의 산패 방지를 위한 패키징 기법을 더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견과류가 대용량 포장, 산패 방지 포장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산패 없는 견과류 패키징을 위해 견과류 제품 제조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알갱이가 들어있는 추억의 포도 음료입니다. 캔 음료에 포도알갱이가 들어있어 다른 음료와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마실 때까지 포도알갱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도알갱이가 나올 수 있도록 EOE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ESG 경영 일환으로 일부 대기업에서부터 시작된 녹색기술 인증이 중소연포장재 제조사까지 영향을 미치며 녹색기술 인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포장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녹색기술은 주로 유해물질 저감 기술로 기존 그라비어 인쇄에서 플렉소 인쇄, 디지털 인쇄로의 전환, 알코올 잉크 사용 등을 통해 유해물질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플렉소 인쇄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서 적용했고 현재 중소연포장재 제조사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유기용제 잉크를 알코올 잉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포장, 지속가능한 패키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포장 제조업에서 불고 있는 녹색기술 인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는 연포장재 관련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올패키징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를 위한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의 일반 발포 합성 수지 기준이 있습니다. 발포 합성 수지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EPS, 발포 폴리프로필렌 EPP, 발포 폴리에틸렌 EP 등이 있는데 대부분 분리수거장을 찾으면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EPS만 재활용이 되고 EPE는 재활용이 안 되므로 폐기물로 배출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을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주식회사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골판지 상자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합니다.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의 기본 개요에서부터 골판지 상자 압축 강도 설계 등 현장과 실무에서 필요한 골판지 포장 설계까지 다양한 교육과 함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사 견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실무자 및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올패키징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SK 지오센트릭과 율촌화학이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사는 단일 소재의 고기능 플라스틱 연포장재, 얇은 두께에도 동일한 강도 등 향상된 물성을 갖는 플라스틱 감량 포장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등 화학적 기술로 재활용한 소재로 제조하는 포장재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솔재지가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 공장에서 패키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2024 고객초청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패키징 산업 분야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솔재지 패키징에 사용되는 종이 소재 관련 지식과 재활용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종이 제조 과정을 소개하고 대전 공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패키징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 청년들이 로지솔 그룹 한국 팔레트풀이 제공하는 재생원료 소재 포장재를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 비마트 물류유통에 확대 도입했습니다. 우아한 청년들은 한국 팔레트풀로부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CR 소재가 50% 함유된 비닐봉투와 GRS 인증 재생원료 40% 사용된 아이스팩 원단을 공급받아 PCR 봉투는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지역에 도입했고 GRS 인증 재생원료로 만든 아이스팩 원단은 5월부터 도입합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코리아팩 2024와 올패키징 트렌즈관입니다. 지난 4월 말 패키징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기업들이 참여한 코리아팩 2024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코리아팩에서 올패키징은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라는 테마로 올패키징 프렌즈관을 구성해 참가했는데 올패키징 프렌즈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패키징은 포장재 제조기업과 사용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반의 회사로 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올패키징으로 통한다라는 사명과 비전을 내세우고 다양한 패키징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올패키징은 패키징과 함께하는 중소기업들의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패키징과 함께하고 성장하고 싶은 중소 패키징 기업들은 올패키징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간 올패키징TV와 함께하고 사랑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패키징TV를 통해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꿈과 희망이었던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패키징TV와 인연을 맺으면서 패키징이 무엇인지 또 패키징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올패키징TV와 패키징 산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 산업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로 발전하고자 노력할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5월 2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눌러주세요.